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트럼프 시대가 와도 2차 전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트럼프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는 기업들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정리해드리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으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우려 때문에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려가 있냐라고 한다면 모두가 알고 있는 IRA 폐지 가능성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하도 들어가지고 사실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는데 오늘 영상 주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봐보세요 한번.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이전부터 줄곧 IRA 축소, 나아가는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친환경에 지원금을 축소하겠다라는 얘기죠. 싼 값의 대량 판매로 전기차 등 미국 산업 전반을 장악하려는 중국을 막기 위해 트럼프 후보는 자국 생산 모델 판매량 확대를 지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만드는 것까지 내가 지원금을 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와서 만드는 것들은 세액공제가 아깝다. 미국은 자국에서 만든 전기차를 구입할 시, 그러니까 자국에서 만든다는 건 어느 나라의 회사든 간에 거기다가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만들면 지원금이 1,050만 원을 받는 겁니다. 6천만 원짜리면 이제 5천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한국 기업도 세액 공제를 받고 있고요. 조지아주 공장 건립도 이를 지속할 수 있었던 상황이 IRA 덕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A 폐지 가능성 때문에 흔들리는 건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결국엔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세액 공제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세액 공제를 줘서 정확히 말하면 나라의 세금을 이용해서 산업을 성장했던 적이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지금 2차 전지 전기차만 가지고 뭐라 하는 거냐 마치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처럼 야 왜 얘네만 대우해줘 그럼 옛날엔 그랬던 적이 없냐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과거에는 지원금으로 산업이 성장했던 적이 없을까? 초기 산업에 돈을 막 쏟아가지고 성장시켰던 적이 없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가솔린 자동차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게 뭐다? 나라에서 보조금 지원금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가? 가솔린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도로 건설은 현대 미국의 경제, 문화, 도시 구조를 크게 바꾸어 놓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도로 건설을 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누구 돈으로? 예, 세금으로. 이 기간에 도로 건설은 특히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 시스템은 미국의 주요 교통망을 이루는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도로를 막 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56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주간고속도로법을 통해 대규모 도로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 돈으로? 예,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주요 도로망 건설 비용의 90% 세금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약 2,50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대충 뭐 계산을 때려보면은 대략 뭐 한 300 몇십 조 정도 들어갔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 몇십 조면 얼마인가요? 예,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대략 한 뭐 60%가 조금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고속도로는
대도시 주변에 교외 개발을 촉진시켰고 사람들이 대도시의 높은 주거 비용과 혼잡에서 벗어나 교외로 이동하며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도로가 깔리니까 고속도로가 깔리니까 자동차를 타고 멀리 멀리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인프라가 갖춰 있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교외로도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거고 왜냐하면 내가 꼭 도시에 없더라도 뭐 교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엔 이게 불가능해서 어떻게든 이악 물고 도시에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동탄에 있다. 그럼 뭐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교외 생활이 대중화되면서 대중교통보다 개인 차량 사용이 주된 교통수단이 되었고 자동차 중심의 사회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덕분에 정확히 말하면 인프라를 나라에서 깔아주니 가솔린 자동차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실 누가 대중교통 탑니까? 도시 내에서는 쓰겠죠. 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교외까지 이어지면서 그거는 어떻게든 간에 자동차 중심으로 그러니까 개인 차량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가 주요 상업 지역과 물류 허브를 연결함에 따라 전국적인 유통망이 확대됐고요. 또 트럭이 그러면 실어다가 유통망에 따라 또 움직이겠죠. 그럼 트럭 판매량이 또 늘었을 거고요. 도로망이 확장되면서 국립공원, 유명 관광지로의 접근이 쉬워졌고 중요한 건 이걸 뭘로 접근해요? 자동차로 여행하는 도로 여행 문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쏟아부은 세금으로 사실 가솔린 자동차가 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싸게 해주고 뭐 해주고 해서 판매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솔린을 타야 되는 이유, 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금으로 지원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밖에 없나요? 맨날 뭐 자동차 관련된 거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실제 지금 미국이 1등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석유죠. 지금 세일가스, 세일 오일 지금 열심히 파내고 있다 보니까 석유 수출 1위 국가가 됐죠. 어떻게 1위 국가가 됐냐? 미국은 오랜 기간 석유 굴착 및 생산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쏟아 부은 거죠. 나라 돈을 쏟아 부어서 산업을 키웠다는 거예요. 이 보조금은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형태로 제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 전기차 2차 전지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석유 1등이 원래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동이라든가 다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미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니었는데 미국이 따라잡기 위해서 석유 굴착에 지원금을 쏟아부었고 현재 1등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등하고 있는 2차 전지 중국을 따라잡는 느낌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미국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원 고갈에 따라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갈공제라는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뭔 소리냐? 그걸 이 석유나 가스를 생산하다 보면은 뭐 자기네들이 쓰는 기계라든가 뭐 물품들이 고갈되잖아요. 그 고갈된 거 그리고 망가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세제 혜택을 지원해줘요. 근데 사실 뭐 있는 거 없는 거 비용 나가는 거 다 세제 혜택 좀 지원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석유와 가스를 발견하기 위해 드는 비용. 그래서 굴착 준비, 인건비, 장비 설치 비용을 미국 세법에서는 바로 공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석유를 파고 석유를 뭐 가공하고 이게 아니라 그 석유와 가스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비용도 바로 이제 세액 공제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냥 이거를 좀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쉽게 좀 더 금액적으로 부담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공제를 다 해줬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또 석유를 생산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세액 공제가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석유를 생산하긴 해. 근데 이걸 또 어렵게 생산해. 대단히 정말 기특하죠. 야, 그러니까 내가 또 이거 세액 공제 해줄게. 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세액 공제를 도와줬고요. 석유 굴착의 경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고위험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금융 지원과 보증 지원을 했습니다.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뚫어보자. 야, 이거 망하면 어떡할래? 여기 미국이 보증을 서준 거죠. 그리고 미국이 금융 지원도 해준 거죠. 야, 내가 뭐 보증 서주고 그 돈 내가 빌려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굴착한 애들이 마음껏 어떻게 보면 부담을 좀 덜 상태고 부담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석유 굴착을 빠르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장이 나온 거고, 석유와 가스 시추 장비의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세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찌끔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서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액공제를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도와줬죠. 그래서 전 세계 1등 원유 수출국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 세제 혜택 지원을 정말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 1등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라가 먹여 살린, 나라 세금으로 먹여 살렸다라는 거죠. 근데 왜 석유굴착은 뭐라 안 하냐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이거는 1등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산업은 다 똑같아요. 1등 하는 게 맞습니다. 꼭 이것만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국의 세금으로 키운 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특별한 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뭐 있습니까? 인터넷이죠. 미국의 인터넷 산업은 정부의 초기 지원금과 연구 자금 덕분에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터넷 보급을 위해 농촌이라든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확장을 촉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터넷이 좀 안 닿는 곳이 있으면 돈을 좀 지원해줘서 어떻게든 간에 인터넷을 깔았다라는 거죠. 농촌 및 저소득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브로드밴드 인프라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거죠. 이 돈으로 이거 설치해라. 이 돈으로 인터넷 써라. 그리고 MIT, 스탠퍼드 주요 연구기관들이 미 국방부의 자금을 통해 네트워크 기술을 연구했고 컴퓨터 간 통신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까는데 보조금 줬죠. 그다음에 만드는데 보조금 줬죠. 실제 나라 돈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안 키운 산업이 없다는 거고 중요할수록 사실 그 시장을 조금 더 빨리 앞서 나가야 될수록 나라 돈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고속도로,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인터넷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라 돈으로 키워서 지금 보조금 주나요? 네, 지금 안 주죠. 지금 사실 보조금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인터넷 만드는데 지금 인터넷 까는데 보조금 줍니까? 안 주죠. 근데 성장이 더디나요? 안 더디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보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이 지금 되는 시기냐 아니냐. 그러니까 돈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성장할 시기에 돈을 줬기 때문에 성장이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기업들을 보면은 알테오젠이 올해만 7배 올랐습니다. 근데 왜 올랐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SC 주사제 뭐 등등등 해가지고 ADC 여러 가지 이슈가 붙어가지고 올라갔어요. 뭐 이유야 1000개 찾으려면 못 찾겠습니까? 근데 이유 1000개 만 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실적 보십시오. 2022년도입니다. 250억 적자, 2350억 흑자, 23년이죠. 24년에 다시 110억 적자. 이런 상태의 내가 2025년 내년입니다. 갑자기 1300억 흑자. 2026년입니다. 1800억 흑자. 이게 증감률이네. 죄송합니다.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네, 이걸로 봐야 돼요. 미안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예, 영업이익이 290억. 중간에 갑자기 왜 껴있나 했어요. 흑자가 왜 껴있지? 이 생각을 좀 했는데 잘못 얘기했어. 네, 다음 걸 보면 알 수 있어. 왜 헷갈렸는지. 영업이익이 290억 적자고요. 그 다음에 90억 적자. 23년, 22년. 그러다가 올해 50억으로 늘어납니다. 플러스로. 돌리고 25년에 690억으로 늘어요.
얼마입니까? 10배 정도 늘죠. 그리고 26년에 4,170억으로 올라갑니다. 몇 배예요? 거의 이거는 100배까지는 아니고 한 80배 정도 오른 거죠. 그래서 내년에 10배, 80배. 그러니까 주가가 7배씩 오른 거예요. 예, 실적이 예상되는 게 실제 기술 수출하고 계약한 게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받는 것만 체크를 해도 이 정도는 나오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뒤에 실적이 80배나 오르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했기 때문에 주가가 7배가 뛴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과거 트럼프 정권 시절에 왜 친환경 관련주가 움직였나요? 궁금하겠죠. 그냥 정책에 반대로 움직였다, 반대로 안 움직였다 이런 규칙이나 원칙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당시에 CS 윈드입니다. 2016년도 말에 당선이 됐죠. 보시면은 소폭의 흑자에서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이고 이게 매출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건 헷갈린 겁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증감률인데 이제 증감률을 영업이익으로 잘못 본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이제 여기가 위가 매출액이고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6년 6월, 9월, 12월인데 적자 44억, 270억 때리던 애가 CS 윈드였어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 뭐 규제합니다. 그랬는데 실적은 오히려 보시면 50억, 120억, 150억 성장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100%씩 오른 겁니다. 삼성 SDI 친환경 규제합니다 라고 했죠. 근데 1100억, 580억 적자 내던 애가 670억 3월까지 적자 내고 55억 흑자 전환 600억, 1180억 실적 크게 성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도 한 100%씩 오른 거죠. 아무리 친환경 규제하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실적이 오르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의 종목들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미약품입니다. 왜 2017년도에 오바마 케어 규제하는데 올랐습니까? 흑자였다가 적자 전환했다가 흑자 얼마 돼요? 네, 300억, 200억씩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성장하고 전환되니까 주가가 뛴 거죠. 이거는 사실상 뭐 딴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면 좋겠죠. 도와주면 좋겠지만 도와줘도 실적이 안 오르잖아요. 그럼 주가는 내려가요. 그래서 2021년도에 뭐가 실제 친환경 관련주가 못 오른 겁니다. 하락한 겁니다. 실적이 크게 안 올랐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실적까지 받쳐줬다? 이만큼 올랐겠죠. 쉽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당시에 친환경이 올랐던 이유는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결국엔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오를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조적 성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결국에는 내년부터 실적이 전환되고 흑자 전환되기 때문에 충분히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뭐 사실상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나 오르냐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으면 얘기한 대로 AI 메가 트렌드와 이거저거 붙어가지고 1000% 가는 종목이 있다면 뭐 메가 트렌드가 안 붙어서 그냥 구조적 성장만으로 올라서 50%, 60%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오르냐의 문제인 거지. 사실 상황에 따라서 더 밀어주고 상황이 좋아지면은 100%, 200%도 가는 종목이 있겠지만 상황이 안 따라줘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결국에는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총 해보자면 테슬라 연관순으로는 LNF,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구체는 내년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머티, LG화학입니다. 왜냐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고려아연이랑 전구체를 만들죠. 전해질 음극재는 사실 규제가 2년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 미뤄진 규제가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가 압박해가지고 그래서 과연 앞당겨질까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트럼프가 더 강하다면은 이걸 땡길 수 있는 거죠.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100에서 80%씩 나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 너네 성장해 모르겠고 야 우리는 전기차 2차 전지 그 세액공제 못하겠다. 말이 됩니까? 아까 전에 석유, 아까 전에 가스 그 지원금 왜 줬습니까? 아까 전에 자동차 고속도로 왜 깔았습니까? 인터넷 지원금 왜 줬습니까? 남한테 1등 안 뺏기려고 준 거 아닙니까?
이미 1등 뺏겼어요. 뺏긴 걸 뺏어온 것도 성공한 것도 석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도 뺏어와야죠. 중국이 옆에서 폭풍 성장하는데 이걸 미국이 그냥 냅두고 자국을 규제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2차 전지는 일단 테슬라 관련 중심으로 일단 지켜보고 그 뒤에 쭉쭉쭉 보면 될 것 같고요. 얘기한 대로 보조금과 지원금 없이 큰 산업은 없다. 사실 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IRA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보조금 없이 성장하는 시기가 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보고요. 구조적 성장이 중요하고 그게 2차 전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농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예,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다 무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장 시작 전에 그리고 장중에 가장 강한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나눠드리고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다 하시면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11월 8일, 7일, 6일, 5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확인하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아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